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는 눈에 띄는 인물 한 명이 이재명 대표를 응원 방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해찬. 지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죠. 근데 이제 이해찬 고문과 이재명 대표가 대화하는 내용을 또 일부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좀 자극적인 단어들이 역시 등장합니다. 뭐 파시즘, 독재, 뭐 압수수색,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너무 많이 후퇴하고 너무 많이 망가지고 상식도 원칙도 다 들어 엎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회에서 법 만들면은 시행령으로 부셔버리고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압수수색을 400번이나 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지금도 하고 있겠죠. 찾을 때까지 만들 때까지. 국가의 이런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이해가. 법인세 잔뜩 감면해줬잖아요. 근데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이제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파시즘입니다. 연성 독재로 가는 거죠. 세정이 있어도 이걸 유튜브에서 중계를 해주고 있잖아요. 어제는 추미애 대표가 나오고 있던 그러나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시구나. 자, 이해찬 고문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아이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약간 치켜 세우는 듯한 발언을 했죠. 그런데 이해찬 고문이 2019년에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이해찬 고문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황교안 대표가 정치 협상에는 불참을 하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단식을 중단하시고 이 선거법하고 검찰개혁법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글쎄요, 이제 이해찬 고문이 바라보는 황교안의 단식과 이재명의 단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적혀져 있는 대로. 장윤미 변호사님, 뭐 좀 상황이 달라진 걸까요?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결렬 등등과 관련한 현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단식을 했었죠. 결국엔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에 나서지 않는 야당 당시 대표에 대해서 이 정도 논평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공당이 사골국물을 마시는 것 같다. 허허. 스시를 배달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논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는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했을 때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냈습니다. 단식 만료했습니다. 건강 상하신다고, 더는 무리하지 마시라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런 어떤 광경이 이번 정부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경색돼 있죠. 야당은 공산 전체주의라고 매도하고 군 내부는 해병대 청년이 사망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는 대령을 영장을 치고 군 내부를 갈라치게 하고 홍범도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기는커녕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까? 대선 때 받은 지지율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 점검할 때입니다. 이념을 강조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예. 왜냐고요? 아까 이해찬 전 대표가 이야기했죠. 법인세 깎아줬죠. 이념에 따라서 어떤 국정 기조에 따라서 깎아줄 수 있습니다. 세수 결손이 올 7월까지 43조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이념 얘기합니까? 왜 경제 민생 얘기하지 못합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야박합니까?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야당과 손잡지 않고 공격하고 조롱한다. 이 부분 총선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텀블러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골국물 마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도부에서 하는 건 잘못이라고. 그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까지 가는 건 맞지 않는데,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정미경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선거 때요. 문재인 후보가 얻은 것은 약
40대 40% 초반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셨어요. 네. 탄핵 와중이었는데도.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쪽에서 나온 그 누구야? 그 홍준표 네.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세 후보가 얻은 표를 합치면 사실은 문재인 후보보다 표가 더 많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한 달 뒤에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80%가 훨씬 높는 득표율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예. 왜냐하면 국민들 모두가 자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혔으니 탄핵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뽑혔으니 한번 잘해보세요라고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적인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당 대표 그 정권이 교체됐는데 정권 교체된 지 2달 만에 길거리로 나가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이거 대선 불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무슨 법무부 장관하고 어디 심야에 술집에 가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청담동. 그래도 무슨 저 대통령 부인이 뭘 어떻게 했다. 허허. 수많은 거짓말과 괴담과 선동으로 아니 무슨 정권을 제대로 무슨 야당으로서 내가 이러이러한 대안을 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승전 김건희, 기승전 윤석열 해가면서 예. 처음부터 국정을 다 마비시키려고 그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압수수색이 지금 뭐 400회나 했다 그러는데요. 예. 압수수색 그 400회나 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많은 정치인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기네스북에 오르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다 아시겠지만 판사가 발부해 줍니다. 아무리 검사가 수사하고 싶어도 판사가 영장 발부해 주지 않으면 수사 못 해요.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당시 대표. 예. 아니, 압수수색 그거 받았습니까? 범죄 혐의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무런 수사 받고 있지 않았어요. 방탄으로 단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소수 정당이었어요. 여당이긴 하지만 다수당이 아니었어요.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다수당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걸고 한 단식이었고요. 예.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다수당. 그리고 무슨 혐의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글쎄 세상에 압수수색을 400회나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네. 그 말이 맞다고 하면 400번이나 받습니까? 그런데 왜 단식합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단식이라고 그걸 황교안 대표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면 안 되죠.